283쪽 낯설계학인데 이게 지금 문학에서 어떤 표현 방식이 낯설계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낯설계학이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 생소하게 느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문학적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본문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냥 지금 말한 대로 예술 작품 있잖아. 어떤 작품은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수법도 있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여기서 낯설게 하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혹은 형식적인 측면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자의 관심도 끌고 독자에게 굉장한 인상도 주고 훨씬 더 문학이 추구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런 표현 양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하나 볼게요. 일반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일상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특정 대상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주의를 환기하는 기법. 주의를 환기한대. 주의를 환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주목을 끌는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의 시인데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훨씬 더 독자의 관심을 유발시켜. 그러면 문학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학적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 우습지만 아무튼 문학이 추구하는 것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기다. 이 시에서는 형식적 밑줄 내묻혀 볼게. 형식적인 측면. 지금 낯설게 하기에 형식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일상 언어의 형태나 규범을 파괴하는 게 뭐야? 다르게 한다는 얘기야. 그게 낯설게 한다는 얘기지. 일상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건 아니면 보통 관습적으로 하던 걸 다 바꿔버리는 거야. 주관적 변형이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파괴시킨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의 형태, 규범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말은 일상적이란 말이야. 일상적 형태와 규범을 전부 파괴해버리는 걸 형식적 측면에 낯설게 하기다라고 얘기한 거고 예를 들면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는 거 문장이나 구절의 흐름을 어색해지도록 행을 구분하는 거 행을 구분하는 경우 일정한 흐름을 끊어읽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새로운 방식의 끊어읽기가 진행된대. 그러면 이것도 형식적 측면의 낯설게 하기다. 그 다음에 연의 구성이나 형의 길이를 크게 바뀌는 경우 연의 구성이나 행의 길이를 크게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구두점의 사용 양상에 변화를 주는 경우 이것도 모두 낯설게 하기다. 그래서 낯설게 하기의 예를 띄어쓰기, 행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끊어읽기, 연과 행의 길이가 크게 바뀌는 경우 구두점에 변화를 주고 이게 다 형식적 측면의 시에 낯설게 하기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밑에 시에서 한번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그지? 이번에는 예술 분야의 낯설게 일종의 표현 기법만으로 적용. 여기 표현 기법이 뭔데요? 이게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거. 위에서 첫 번째 문단 형식적인 낯설게 하기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뭔데요? 그러면 봐봐. 좋은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일상의 흐름 속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흐름 속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해 놓치는 것들을 우리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었지. 아, 난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이런 거야. 이를 위해서 예술의 표현 기법을 펼쳐내기 이전에 대상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 이게 낯설게 하기의 두 번째란 말이야. 첫 번째가 형식적인 측면에 낯설게 하기라면 이번에는 시선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점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낯설게 하는 거다. 시점.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볼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학작품의 기본적으로 낯설게 하기 태도를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점, 관점이라고 해도 되지, 그지?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낯설기하기라고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많은 문학 작품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의 당연한 것에 의문제기. 당연하다? 의문제기. 평소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것에 주목.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것에 주목. 낯설기하기. 낯선 관점. 메모쳐야 되겠네. 이 낯선 관점이 바로 새로운 낯설기하기의 또 다른 한 가지다. 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 새로운 표현을 만나게 된다면 표현 방식만을 확인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외부적인 거고 표면적인 거. 그 속에서 그 표현을 통해서 일상 속에 어떤 지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에만 집중하지 마라. 외면 아니 내면 외면의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즉 우리 내면이겠지 그지 이거는 외면이라는 것은 문학작품의 형식이고 문학작품이 겉으로 보이는 거 이 여기에만 치우칠 게 아니고 내면 이건 독자 우리란 말이야 우리의 내면에서 또 새로운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낯설게 하기 두 가지 특징 낯설게 하기가 뭔지를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낯설게 하기의 방식의 형식적 측면과 여기 지금 관점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거야.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는 거야. 황인숙의 조깅 한번 볼까? 조깅. 볼까? 후후후후 하하하하 후후후후 하하하 후아후아 뭐 이렇게 됐어. 뭐 낯설게 하기가 아니야 이런 건. 땅바닥이 뛴다. 나무가 뛴다. 뭐야? 조깅하는 사람이 뛰어야지. 햇빛이 뛴다, 버스가 뛴다, 바람이 뛴다. 창문이 뛴다, 비둘기가 뛴다, 머리가 뛴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낯설게 하기가 뭐냐면 후후가 낯설게 하기가 아니라 후반점, 구두점, 후반점, 구두점. 그 다음에 후반점, 구두점. 이런 거 잘 안 쓰거든. 그 다음에 행을 어떻게 나왔냐면 땅바닥이 뛴다 나무가 뛴다. 근데 왜 굳이 또 햇빛이 뛴다 해서 나누냐고. 알았니? 그 다음에 창문이 뛴다 여기서 또 나누고 머리가 뛴다 나누고 그러면 반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쉼표잖아. 쉼표. 쉼표라는 건 뭐가 관련 있어? 호흡이지 호흡. 그래서 행을 바꾸고 구두점을 찍어가지고 호흡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미묘한 변화 있지. 그러니까 쉼표가 있냐 없느냐 요 차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제목이 조깅이니까 뛰고 있는 화자란 말이야. 화자가 지금 조깅하고 있지. 조깅하고 있다는 거는 달리고 있다는 거니까 실제로 화자가 조깅하면서 호흡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지? 그거를 여기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야. 신체적 호흡 그 다음에 정신적 호흡. 그런데 봐봐. 어디 있까? 맨몸이 뛴다. 허파가 뛴다. 자 여기 있다. 뭐냐면 조깅을 하니까 땅바닥이 뛴다. 나무가 뛴다. 뭐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 햇빛, 버스, 바람, 창문, 비둘기, 머리. 자 그러면 여기는 보이는 것들이잖아. 조깅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지. 그지? 자기가 뛰니까 모든 것이 뛴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기가 뛰면 모든 것이 뛰나? 뭐 그럼 그것도 뭐 낯설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그다음 볼까? 잎진 나뭇가지 사이 하늘에 환한 맨몸이 뛴대. 하늘 위에 맨몸이 뛴다고. 이거는 뛰고 있으니까 하늘이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허파가 뛴대. 이거는 자기 몸이 뛴다 그런 거야. 그럼 외부에서 내부로 관점이 이동됐지, 그지? 뛴다는 건 똑같은 건데, 그지? 그 다음에 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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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앞에는 하반점 후 느낌표인데 뒤에는 하후 느낌표 뭐는 거야 뒤꿈치가 들린 것들아 그러면 뒤꿈치가 들렸다는 얘기 뭐 뛰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까 밤새 새로 반죽된 공기가 뛴다 이런 표현도 낯설 공기가 반죽된다잖아 그리면서 내 생에 드문 아침이 뛴다. 그럼 이 사람은
아침이 뛰는데 내 생에 드문 아침이니까 조깅을 자주 안 하는 거네, 그지? 어쨌든 한 번 한 거네.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마지막 표현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후후하하 이런 거는 조깅하면서 호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깅을 하니까 모든 것이 주변 상황이 모두 다 움직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면에서는 조깅하면서 하늘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조깅하면서 사연은 이걸 얻은 거야. 내 생에 드문 아침이 뛴다. 이거는 의미란 말이야. 조깅이 자주 하지 않는 조깅인데 어쩌다 하는 조깅이 주는 삶의 의미를 생각한 거야. 삶 속에서 드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마지막 오연은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독수리 뭐야? 여기서는 독수리가 뭘까? 아주 높이 날고 있는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어떤 새야 새. 이건 높은 고도를 유지하는 새잖아. 이거는 자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나도 조깅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삶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얘기고 이 말은 고차원적인 정신 세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야. 조깅은 몸을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내 정신적인 부분이 아주 높이 고양됐다.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거 낯설게하기 맞죠. 왜? 일반적인 통념이나 관점이 아니잖아. 조깅했다고 정신적인 경지가 높아지고 이런 독수리가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대. 비유적 표현이고 그건 정신적 고양을 의미한다. 이번엔 종소리 한번 볼까? 이재모의 종소리. 자, 종소리 이재모의 시 한번 볼게.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특별한 건 없고 그 중에 하나 대열에서 빠져나와 몰래 골목을 돌아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찾아 나선다. 아랫마을에서 울리는 종소리였어. 종소리 아랫마을에서 울렸는데 아랫마을에서 울린 종소리는 어디까지 퍼져야 될까? 산꼭대기까지 퍼져야 되는 게 맞잖아. 안 들린다는 얘기야. 산꼭대기에서는 들려봤자 일부 뭐라 했어? 하나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조금이야. 그러니까 종소리는 보통 평화, 안식, 게다가 성당의 종소리니까 온 세상에 사람들한테 종소리는 평화와 희망과 안식 이런 걸 전달해 주는데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이거는 산꼭대기 마을이야. 산동네잖아. 산동네가 못 사는 동네란 말이야. 그러면 이 종소리는 널리 퍼져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퍼져야 되는데 산동네 사람들은 이 하나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몰래라고 그러죠. 몰래. 이런 종소리의 평화와 안식 이런 것들 희망 이런 것들도 있잖아. 이들한테 성당에서 나온 종소리가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봐.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을 오르다 미끄러져 무릎까지 피 흘리는 하나님. 그러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 절대자도 여기까지 오르기가 힘들다고. 오르기가 힘들다는 건 뭐야? 절대자의 은혜, 절대자의 보살핌 이거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 가장 하늘에서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종소리도 희망도 몰래 받아야 되고 절대자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 은총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나니? 그 다음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평화처럼 보이는 벽 담장 그렇다면 여기의 종소리는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대상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희망을 주는 종소리가 아니라 아랫마을하고
그 다음에 산동네가 다르다는 거, 구별된다는 거,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자마저도 산동네에게 뭔가 은혜와 은총 이런 걸 베풀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곳이다. 종소리마저도 편파적이다. 이런 것들이 낯설게 하기란 말이야. 결국 아랫마을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는 윗마을까지 오지 않고 산동네까지 오지 않고 단절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절대자 얘기를 하면서 절대자도 여기까지 와서 은혜와 은총 보살핌을 베풀 수 없는 고장이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산동네 같은 산동네, 소외된 이웃이지. 소외된 이웃.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뭔가 차별받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이거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을 도와야 한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를 강조한 거야. 알았니?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현실적으로 벽이 있어서 차별받고 있으니까. 됐죠? 자, 문제 한번 볼까?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거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 자, 1번. 나의 이연에 등장하는 대상들이 뛴다고 표현한 거. 사실은 조깅하니까 모든 것이 다 뛰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 낯설게 하기. 이연에서는 새로운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조깅을 통해서 조깅을 통해서 경험이고, 조깅하니까 모든 것이 뛴다고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낯설게 하기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낯설게 하기라고 본다고. 2번. 나의 일연에 여러 가지에 사용된 쉼표가 나오고, 사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변화, 사연에서 다시 나타난데, 이건 과정 속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호흡. 맞았고요. 마치 지금 뛰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3번. 나의 오연에 다른 요과 달리 한행으로 이루어졌대. 이전까지 이어지던 화자의 움직임이 멈춘 현실 상황을 낯설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표시한 게 낯설다고? 이거는 행과 연에 관련된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사명을 한행으로 이루어진 건 화제의 움직임이 멈춘, 이 말이 틀렸다. 멈춘 게 아니고 조깅 중에 계속 조깅은 이어지고 있고, 이어지는 과정 중에 사유, 생각도 진행되고 있다. 호흡도 유지되고 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깅이 끝난 게 아니고 조깅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 있잖아. 생각도 진행된다고 표현해야지. 멈췄다는 건 잘못된 거지. 3번이 틀렸어. 알았니?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달리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지. 왜? 독수리 한 마리 삼킨 것처럼 내 정신적 세계가 높아진 것 같아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 4번. 다 같은 경우 절대자조차 몰래 들어온 상황이라면 성당의 종소리와 관련하여 평소에 주목받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낯설게 하기라고. 절대자가 몰래, 종소리가 몰래라는 얘기는 현실에서 평소에 산동네가 높은 위치에 있고 어쩌면 절대자가 오르지 못할 것 같아. 희망과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이 몰래 줘야 될 만큼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 뭐 그걸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니까 낯설게 하기 맞고. 5번. 다의 화자가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속성을 얘기했는데 평화라는 울타리. 그런데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함이라고 했잖아. 자, 이거는 바로 평화의 울타리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주목하면 감춰져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점을 자각하게 만드는, 아 그렇지 그거 왜 내 생각 못했지, 아까 그 낯설게 하기의 관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정답은 3번이고 이게 멈췄다고 보면 안 된다. 2번을 갈까? 나다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장 적절한 거. 1번, 나의 화자는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상황이고, 뭐야 이게? 나의 화자가 조깅하는데 무슨 위험으로부터 피해?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의 화자는 위대한 존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안? 절대자도 올라올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정반대야. 말도 안 되는 거고. 2번, 나의 화자는 대상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다야자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 있다. 경이로움. 경이로움이 뭐야? 깜짝 놀란 거거든. 화자 공동체 모습의 경이로움이면 사실은 이 여기 보면 나라는 거 뛴다라는 공통점은 있지, 그지? 조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상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지. 뛴다. 사실은 원래는 뛰는 게 아니지만 뛰고 있으니까 뛴다고 얘기한 거고. 다의 화자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공동체의 모습에 놀라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라고 얘기하면 돼. 3번. 나의 화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감춰진 역동성 아니? 뛰고 있는데 역동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알았니? 근데 문제는 독수리 한 마리가 역동성이라고 해야 되겠네. 독수리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하늘 위로 비상하는 걸 떠올려야 돼. 알았니? 높은 정신세계가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내면에 감춰진 것이 정신세계고 정신세계가 독수리 한 마리 삼킨 것처럼 높이 고양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이건 역동성이라고 해도 설명이 틀린 건 아니네. 그러니까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맞고. 다여자는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으려고 예감? 아니죠. 다여자가 무슨 견고한 울타리인데 견고한 울타리가 막고 있는데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 4번. 나 여자는 스스로 움직임의 한계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스스로의 움직임의 한계를 느낀다니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 극복하는 게 뭐야? 쉬는 거야? 아니지. 나 여자는 사회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했지, 그지? 그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원인까지는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면 원인을 탐색하고 있지 않지. 이유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응? 이거 잘해야 돼. 화자는 사회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도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문제 제기. 아니? 제기가 뭐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눈앞에 떠올리는 거야. 이것도 낯설게 하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아니고 5번. 나의 화자는 움직임에 따른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소리가 뭐야? 호흡하는 거. 나의 화자는 자신이 주목한 것을 보여주기만 할 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는다. 겉으로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야. 그지? 이해됐어? 3번으로 가볼까? 나의 각연에 나타나는 표현들. 자, 이거 낯설게 하게 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러면 짧아진다는 건 후와 하가 반복되는 양상 맞았고 점점 가빠지는 호흡. 뛰면 뛸수록 점점 호흡이 가빠지지. 맞았고 2번. 이연의 동일한 서술어가 뛴다. 일체감을 나타내는 거고 맞았고 운율도 나타내. 3면 지상에 달리는 화자가 수평적 움직임에 하늘 향한 수직적 시선이 결합되어 있다. 수평적 움직임. 3면의 수평적 움직임은 뭐야? 쭉 달리고 가면서 옆으로 본 거잖아. 그러다가 위를 봤죠. 그러면 수직적 시선이 결합된 거 맞았고 4번. 4연에서 화자가 조깅하는 거지. 현재 시간적 배경이 화자에게는 이전과 다른 의미를 보인다. 뭐라고? 새로 반죽된. 새로야. 새로 반죽된. 그 새로가 주목해. 새로라는 말이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하는 거 맞았어. 5번. 오연에 비유법을 통해 화자가 실제로 머무는 공간적 배경이 변화한 거야? 그럼 날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리고 여기 지금 오연에 보면 비유적 표현은 얘기 나오고 있지만 화자가 실제로 머무는 공간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나에서 조깅하고 있는데 이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호흡이 가빠진다고 얘기 나왔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고양된다고 얘기했지.
그지? 근데 이제 화자 주변 상황을 실제 변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야. 건강해진 거하고 정신적으로 고양된 거는 개인적인 느낌이지. 공간의 변화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뛰고 있는 거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야. 틀린 건 5번이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시상전개. 다는 종소리야. 보기 봐봐.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뭐 앞에 뒤에 짝을 맞춰야 되는 거지. 자, 봐봐. 다는 종소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시작하여 종소리가 원래 성당에서 울리잖아. 그에 반하는 상황을 제시했어. 종소리가 골고루 퍼지지 않는단 말이야. 새로운 관점을 또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성당의 종소리는 일반적으로 경건한 평화를 상징해. 일반적이야. 그럼 보통 관념인데 여기서는 아랫마을 종소리들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러잖아. 피 흘리는 하느님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산동네까지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랫마을 종소리가 절대자의 뜻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종소리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랫마을과 산동네를 구분해버려. 퍼져나간 종소리가 오히려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는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산동네는 소외시키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 종소리는 아랫마을의 평화만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대. 이렇게 해석한 거야. 1번. A에서 성당에서 종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일반적인 모습. 첫 번째는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일반적 모습. 맞지? 2번. B에서는 A와 다른 공간. 어딘데? 산꼭대기. 가장 꼭대기 마을. 종소리가 도달해야 될 또 다른 공간이 있음을 함기하고 있다. 맞았고. 3번. C에서는 절대자가 고난의 모습 피 흘리는 하나님. B에서 아까 다른 공간 산동네 마을이 종소리들로부터 소외된 곳임을 알 수 있다. 절대자마저 피 흘리면서 못 올라가는 곳이야. 맞았고. 4번. D에서는 A를 반복함으로 제시했어. 그렇다면 아랫마을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화정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랫마을이 아니고 아랫마을처럼 평화가 유지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동네가 있다. 그게 어딘데? 하늘꼭대기 산동네. 여기는 왜 철저하게 조물주, 절대자의 어떤 그런 혜택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도달할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4번이 틀렸네 그럼. 그 다음에 2번 종소리들을 견고한 울타리로 비유한 거야. 막아버렸어. 새로운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새로운 관점, 낯설게 하기라고 하면 되겠네. 두 번째, 형식이 아닌 낯설게 하기, 관점. 정답은 4번이고 아랫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조깅하고 종소리, 낯설게 하기였어.